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오늘자 칼럼에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신을 잃어버리고 연성 독재 정권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 전 교수 평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시하면서요, 우리 사회가 이인이 마음대로를 부르짖는 문바들과 86 운동권 정치인들이 조종하는 교묘한 가스라이팅 범죄에 순치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언어폭력, 왕따 등 각종 정신적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심리적으로 굴복시키는 정신조종 폭력 범죄를 말합니다. 진 전 교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많은 정치 원로들과 중진학자들이 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허물고 남북 연방제 사회주의 내지 유사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려는 경향을 보인 데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최장직 고려대 명예교수, 노재봉, 정홍원 전 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국가 원로그룹, 그리고 친문 성향을 보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까지도 지난 8.15 광복절에 성명을 발표해서 문 정권은 이념 편향과 진영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적 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세계적 권위지 이코노미스트 지도, 한국의 진보 통치자들이 내면의 권위주의를 발산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남을 향해 비판을 뿜어대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한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인권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보다 더 개방적이고 반대 의견에 관대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이런 좋은 의도와 기대가 시들어가고 있다면서 문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최근 민주적 선거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상권 분립,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이른바 연성 독재, 유사 독재가 횡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총선 이후 문재인 정권도 이와 유사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전 교수가 칼럼에서 제기한 연성 독재로 전락하는 문 정권의 구체적 사례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몇 가지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지적했듯이 그동안 소통과 공감을 가장한 보여주기쇼, 이미지 정치 속에 감추고 있었던 내면의 권위주의를 4.15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서울시 방역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라고 엄중 지시했고 의사들의 파업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지만 문 정권이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조차 무시한 채 공권력을 앞세워 여론몰이, 일종의 코로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떠칠 수 없습니다. 자기 진영인 민노총의 불법 행위나 시위에 대해서는 눈 감으면서 8.15 광화문 시위와 일부 교회, 코로나 확산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희생양을 만들어서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잠재우려는 정치적 책략을 쓰고 있다는 견해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를 활용해서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코로나 재확산세 속에 추락하던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결과적으로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정치적 수혜를 입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대출을 위해서 정부가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을 나무랄 이유는 없지만 공권력을 내세워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난달 27일 문 대통령과 개신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개신교 측에서 교회를 사업장이나 영업장 취급하지 말라.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놀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종교의 자유뿐 아니라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와 같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까지도 언제든지 행정명령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장관이 일부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니하고 잘못된 판결이라면서 방역 실패를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한 사법부 판사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불경죄라도 되는 듯이 대통령을 비난했던 고영주 변호사, 대학에 대자보를 붙이고 분노 신발을 던진 시민까지 모두 보복성 처벌을 받았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일들입니다. 둘째는 문 정권이 행정부뿐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는 물론 독립성, 공정성이 생명인 심판자 역할을 하는 기관까지 모두 장악을 기도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국회법과 확립된 관행을 짓밟으면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친문 성향의 김명수 사법부조차 권력 관련 인사들에 대한 재판에서 예상을 뒤엎고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거나 재판을 미루면서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을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었고 인사권을 휘둘러서 권력비리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지방이나 한직으로 좌천시켜서 권력비리 수사 자체를 원천 봉쇄해버렸습니다. 엄정한 중립을 유지해야 할 감사원까지 감사위원 임명, 월성 1호기 감사에서 자기들의 말을 잘 안 듣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퇴진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는 캠프 출신 조혜주 씨를 청문 절차조차 없이 임명을 강행을 했는데요. 4.15 총선 부정시비가 아직까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권력기관의 장도 100% 자기 진영 사람으로 채웠습니다. 폴란드, 필리핀 등 신독재, 유사 독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재현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 구성은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지배를 받는 법의 통치가 아니라 최고 권력자가 법 위에 군림하면서 편의대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통치하는 법에 의한 지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진전 교수의 진단입니다. 지난 개원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부동산 관련 입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친일 인사로 지목한 인사들의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파내는 이른바 파묘법, 의사들을 재난관리 자원으로 분리해 강제 동원하고
유사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의사강제동원법 제정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장 선출해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고 기구와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는 등 야당과의 협치보다는 모든 것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법 만능주의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 선거 부정사건 피의자인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관련자들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법과 검찰권을 비웃고 있습니다. 법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들 호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입맛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를 할 수 있는 언론도 이미 친문 언론 일색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언론개혁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두 개 남아있는 비판 언론마저 재갈을 물려서 땡전 뉴스, 용비 어천가나 부르는 어용 언론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견제 감시 역할 대신 정권 홍보 나팔수 역할이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정청래 의원 등은 입맛에 안 맞는 뉴스는 가짜 뉴스로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전 교수는 내면에 숨기던 권위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문 정권은 이미 독재자, 연성 독재자들이다면서 촛불은 배반당했고 시민은 기만당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며칠 전 민주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해찬은 퇴임 회견에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의 뿌리를 내리려면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면서 20년 집권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해찬과 현 집권 세력이 20년 장기 집권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정치적 목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혹시 자유민주 체제를 버리고 진보 좌파 운동권 세력이 영구 집권하는 연성 독재 내지 유사 전체주의 국가, 이른바 문파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